자, 이번 주 역시 이제 온라인 격주 온라인 수업이라서요. 온라인 수업 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새롭게 일단은 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장비를 바꿔서 아이패드죠. 이걸로 촬영 영상본을 보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늘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질문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지금 우리는 고등 유형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신경림 작가를 배웠고요. 자, 신경림 작가. 이 작가는 민중시를 주로 쓰시는 분이고 이 민중시를 대표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래서 민중이라고 한다면 자, 요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농촌과 농민은 뭡니까? 소외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물질에 관심을 두고 도심지의 발달에 관심을 두니까 어떤 농촌이라던가 아니면 가진 게 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한 소홀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삶 자체가 굉장히 가혹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분들의 어떤 삶이라던가 애환을 어떤 시의 어떤 소재로 활용했던 분이시고요. 지난주에 작품들은 대부분 정리를 했는데 혹시 문제풀이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실까봐 일단은 자, 문제풀이도 한번 같이 한번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6강 내용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우리는 실전 문제 챕터 1을 배웠고요. 요 두 시를 보시게 되면 우리 다 풀었어, 문제를 풀었어요. 풀긴 풀었는데 일단 정답은 2번이었죠.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일단은 그런 분들을 가지고 그런 분들의 어떤 삶을 소재로 시를 썼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이 공통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4번이었죠. 자, 우리가 느끼는 삶의 애환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 시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 부분을 볼게요.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산구석에 처박혀 밟은 웅치를 무엇하랴,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체념까지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선택지를 보시면 삶의 애환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쉽죠. 스토리를 만들고 개념을 정리했다고 한다면 맞춰보시면 돼요. 아니면 쌤이 늘 강조하는 말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찾기 문제예요. 찾기 문제. 3번, 인터넷 웹사이트 토론방에서 나와 관련된 질문에 대답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역시 3번이었죠. 농민들의 흥겨운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고의 의미가 있다. 막이 내렸다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무거운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막이 내리게 되면 어쨌거나 그 공연을 보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따라서 이런 부분도 어떤 그 농민들의 어떤 무거운 삶을 예고한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전 문제 2번에서는 백석의 시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신경님의 목계향터라는 시를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내래요. 정답은 5번이었죠. 자, 일단은 신경님 씨의 목계향터를 보게 되면 뭐뭐 내라고 하는 종결 어미가 주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백석의 시를 보시게 되면 자, 주로 뭐뭐 다를 쓰고 있죠. 뭐 간다, 그 다음에 뭐 헤매인다, 뭐 있다, 이런 식으로. 따라서 항상 두 시가 나오게 되면 아니면 세 개의 작품이 나올 때도 있어요. 아니면 네 개의 작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변형된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자, 두 시가 분석이 끝나게 되면 공통점이라든가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죠. 왜? 이게 문제 유형이니까.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그죠? 자, 그러면 5번을 볼게요. 흰 바람벽을 중심으로 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이겠죠. 흰 바람벽에 주먹질을 하며 지나가는 글자는 뭐였어요? 어떤 화자의 어떤 의지를 다지는, 자기 위안을 하는 글자로 볼 수 있었는데 뭐 망각이란 표현이라던가 비난이란 표현은 맞지 않는 거죠. 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찾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번을 보시게 되면 A부터 C를 구조화했대요.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A 부분은 뭐를 말했어요? 어떤 소시민들의 가진 게 없는 자들의 뭐를 말했죠? 방랑, 유랑을 말했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얘는 유랑, B는 정착이었어요.
그런데 쉽게 뭐 유랑을 할 것인가 정착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없었죠.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유랑을 해야 돼 아니면 정착을 해야 돼 이런 식의 그러니까 A와 B를 C로 묶은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정답은 5번이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A, B, C의 순서로 시간이라던가 공간이 이동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실전 문제 3번을 보시면 이용학의 그리움과 그다음에 신경님의 고향길을 배웠어요. 자, 7번도 역시 쉬웠는데요. 정답은 4번이죠. 가시를 보게 되면 뭐뭐 능가라고 하는 종결 어미를 주로 썼고요. 그다음에 나를 보게 되면 뭐뭐 내라고 하는 종결 어미를 반복을 해서 운율감을 살리고 있고, 그다음에 시 전체에 똑같은 것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통일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8번을 보시게 되면 자 5번이었고요. 나의 화자는 낯선 타향을 떠돌다가 감석 깔린 장길이라던가 고무신째 딸 아이를 자 생각을 하고 있다. 자, 시를 좀 보시게 되면 감석 깔린 장길을 걸었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감석 깔린 장길은 인파가 많은 곳이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화자는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삶이 어떤 좀 창피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다라고 했죠. 따라서 정답은 5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죠. 우물물 한 모금 떠마시고 읍내로 가는 버스에 오르려는 등의 현실 개선을 향한 적극적 의지가 나타나 있다. 현실 개선이라고 한다면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고향에 안주하지 못하고 다시 떠난다는 거기 때문에 현실 개선이라던가 적극적 의지보다는 체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왔던 유랑을 할 수밖에 없는 떠돌이 삶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소시민들의 어떤 애환 혹은 한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위반 실전 문제풀이였고요. 그 다음에 실전 문제 4를 보게 되면 가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과제였는데요. 정답은 5번이겠죠. 가는 특정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특정 어미가 뭐가 있어요? 뭐뭐 고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특정 시어들의 반복을 통해 나에는 뭐 어떤 시어? 뭐 품다, 뭐 좋다, 구부러졌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정답은 5번이고요.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보기는 일단은 연습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보기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러다가 예를 들면 3번과 5번이 정답인 것 같아. 좀 헷갈려. 그럴 때 보기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예요. 자, 정답은 3번이겠죠. 자, 보기는 자연의 모습에서 현대 문명 사회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원리를 뭐 성찰한다는 관점에서 가나의 작품을 감상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강자에 의한 약자가 지배가 심화됨은 보기에서 제시한 현대 문명 사회의 문제점들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가에서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의 삶을 어떤 공동체적 삶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겠죠.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오케이? 학생들이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챕터 4번의 마지막 4번 문제를 보시면 얘는 너무 쉬웠어요. 그죠? 정답은 2번이겠죠. 자, A에서 화자는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좋다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들은 반듯한 길을 쉽게 걸어온 사람들과 대비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은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 구부러진 어떤 삶으로 바뀌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시적 흐름을 보신다고 한다면 울퉁불퉁과 구불구불은 번듯한 길 쉽게와 의미상 대비를 이룰 것이고, 그다음에 비유적 표현인 흑투성이 감자의 이미지와는 어울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보시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체크를 한 다음에 곰쌤한테 카톡이라던가 메시지를 통해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메시지보다는 카톡이 좀 편해요. 그죠? PC 카톡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지난주 자기주도학습 개념 확인 문제를 빨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김기택의 멸치라는 시였고요. 이 멸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시를 만나시게 되면 멸치 볶음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살아있는 멸치를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의도적으로 잡아서 생명을 파괴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생명을 파괴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의 회복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요 나시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보시면 1번을 볼게요. 정답은 4번이겠죠. 가와 나는 모두 대구의 방식으로,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해서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찾아보시면 돼요.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대요. 그러면 일단은 그 전 페이지에 파도를 만들고 헤이를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대구가 뭔가요? 형식이 비슷한 문장을 나란히 배치를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쓰고 있는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파도를 만든다, 헤이를 부른다, 고깃배를 부순다. 대꾸가 눈에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를 보시면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흔들거나 뭐뭐고 뭐뭐나 뭐뭐고 뭐뭐나 쓰고 있는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형식이 비슷한 문장을 나란히 배치를 했으니까 대꾸의 형식을 발견할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은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다의 무늬가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에 딱딱하게 굳어갔다는 것으로 보아 비의 멸치는 강인한 의지로 현실과 맞서는 존재를 표상한다. 아니죠. 멸치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가진 존재였고 그게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간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생명력을 잃었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맞는 거기 때문에 3번이겠죠. 어때요? 쉽죠? 3번을 보시게 되면 정답은 5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수장은 우리의 신명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농민들의 아픔과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 일단은 이 시의 키워드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이 시는 소시민들의 아픔을 다뤘고 그분들의 희망이 있다 없다? 없었다였잖아. 따라서 체념을 주로 드러내는 시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늘상 무슨 문제가 나온다고요? 어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라든가 수능에 나왔던 어휘들이 있으면 그리고 본인들이 모르는 어휘라고 한다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본인 어휘로 만드셔야 돼요. 4번에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보면 개념어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어도 어휘에 포함되겠죠. 예를 들면 뭐 비유라던가 아니면 시각적 이미지 아니면 반어 아니면 뭐 감각을 배치했다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이런 개념어들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죠? 그다음에 5번을 볼게요. 신경님의 목계장터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최영미의 선운사에서라는 시를 좀 볼게요. 모든 시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해가 될 때까지 단서가 발견될 때까지 찾아보시면 돼요. 일단은 선운사에서 어떤 사찰인가 봐요.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라. 그런 것 같아요. 골고루 쳐다볼 틈이 없이 님 한 번 생각할 틈이 없이 아주 잠깐이래요. 그럼 결국 이 시 같은 경우에는 낙화, 떨어지는 꽃이라는 걸 통해서 뭐를 표현한 거예요? 일단은 이별을 표현을 한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이별이 너무 쉽다, 이별이 너무 빠르다라는 거였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까요?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누군가를 만나고 이별을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런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계속 고통이 심하다고 하는 건 임에 대한 뭐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시의 분석이 끝났어요. 그러면 두 시의 공통점이 뭘까요? 가시를 보면 뭐뭐내라고 하는 종결 어미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밑에 시를 보시게 되면 뭐뭐군, 뭐뭐역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종결 어미를 쓰고 있죠.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5번을 보시면 가하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바로 나왔네요. 그죠? 보시면 1번이겠죠.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역시 문제는 쉬웠어요. 풀속과 바위 뒤에서 떠돌이의 힘든 삶을 그만두려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오히려 숨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라는 건 나와 있지 않고요. 오히려 현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내가 떠돌이의 삶을 선택을 해야 돼, 아니면 정착을 해야 돼에 대한 어떤 내적 갈등 등이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도 산문글처럼 키워드가 있어요. 그런 것들만 떠올린다고 한다면 금방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7번에는 4번이었죠. 임과의 재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림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임과의 재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임과의 이별을 잇는 것이 너무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장 해석을 하게 되면 임에 대한 어떤 그리움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8번에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를 보게 되면 자, 이 시는 예전에 저랑 한번 해봤던 시예요. 일제강점기를 떠올려 보시고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라는 시기에 고향에 다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런 고향에 쉽게 갈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뭐 제가 부분만 해석을 해드리면 간간히 잿나비 오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있고요.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지금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서 자, 고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런데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로 떠도는 장사꾼들이요. 물건을 물건을 팔고 오면, 그러니까 팔고 오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뭐 나의 고향의 모습을. 그리고 밑에는 우리 고향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 나시는 지난주에 배웠던 거고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 8번의 가하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5번이겠죠.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현재와 과거의 삶을 대조를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가에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과거의 고향의 모습은 드러나 있는데 그런 과거 삶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나에는 과거 삶의 모습이 일부 드러나 있는데 그것이 현재의 삶과 대조가 되어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8번에 5번이고요. 자, 9번에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자가 고향에 오도록 계기를 마련해 준 인물이었나요? 아니죠. 이 시의 화자는 고향을 찾지만 그곳에서 과거와 같은 고향의 모습은 자,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화자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장꾼들에게 혹시 옛날과 같은 고향의 모습을 어디에서 보았는지 물어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자, 장꾼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과거 고향의 모습을 알려주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려줄 수 있는 인물. 그래서 장꾼이 화자를 고향에 오게 만드는 인물이 아니라 어떤 고향의 소식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9번에 3번이고요. 자, 10번을 보시게 되면 자,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자, 뭐를 노래했다고요?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어떤 아픔 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자, 정답은 2번이겠죠. 간간히 잿나비 오는 산기슭은 과거에 풍요로웠던 고향을 떠올려줌으로써 화자의 상처를 치유해준다? 아니죠. 계속 어떤 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감 떨어질라 풀고 가자 비문학 파트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쌤이 늘 말했던 게 뭐였습니까? 분류화 작업이었죠. 자, 이 시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기, 일렉트로닉인가요? 그다음에 전기는 도선이 있어야 흘러갈 수 있는데, 그다음에 얘는 기체 상태에서도 전기가 흐르더라. 왜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방전 현상이라고 한다더라. 맞아요? 여기가 이제 자, 처음 문단에 말했던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전기라고 하는 건 자, 물체는 중성 상태가 있고, 그리고 자, 외부에서 충격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충격을 받게 되면 물체는 다시 중성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때 뭐가 이런 전기가 이동을 한다라고 말을 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시험지가 있다고 한다면 오른쪽에다가 여러분들이 분류화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연습이 되면 그냥 자, 문단 이렇게 쭉 보이죠? 키워드만 체크해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정확하고 빠르게 독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문제풀이도 빨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도도 높아져요. 자, 그러면 1번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적절한 것은 표제라고 하는 건 큰 제목이고요. 부제라고 하는 건 역시 말 그대로 부제목이에요. 자, 이 글에서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번개가 발생하는 원리를 말했고요. 그 원리를 토대로 해서 방전이라고 하는 전기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1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에 자, 정답은 1번이죠. 자, 다섯 번째 단락을 보시면 구름과 지표 사이에서 발생하는 번개를 벼락이라고 한다면서요. 벼락은 전체 벼락 중에 10%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리고 가와 나 사이보다 나와 다 사이에서 번개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3번을 보시면 기역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거래요. 기역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도선이 없는데도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분류화 작업을 했던 여기에 답이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3번에 몇 번일까요? 3번이죠.
대전된 물체는 중성으로 돌아가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 물체가 멀쩡했는데 어떤 외부의 충격 때문에 조금 그 물체의 어떤 뭔가 구성이 흐트러지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걸 우리는 중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중성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뭡니까? 전기가 발생한다라는 걸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들의 관계가 A와 B의 관계와 유사한 겁니다. 자, 일단은 번개 중에 뭐가 있죠? 번개 중에 벼락이란 게 있대요. 그러면 이 번개라는 라인은 벼락을 포함할 수 있는 상위어로 볼 수 있고, 벼락은 하위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몇 번이에요? 1번으로 볼 수 있죠. 자, 과일이라는 단어에 사고가 포함이 되니까. 자, 두 번째 지문은 더 쉬웠어요. 그러면 이제 답만 맞춰볼까요? 5번에 3번이었고요. 다를 보시면 후각이 인지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비유는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 정답은 3번이겠죠. 이게 틀린 거잖아. 자, 6번에 자, 다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어느 후신경을 통해 신호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른 냄새로 인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호의 어떤 강과 약에 따라서 다른 냄새로 인식한다는 진술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정답은 5번입니다. 쌤이 늘 말씀드리지만 쌤은 이과 전공자도 아니죠, 그죠? 쌤은 문과고요. 그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설명드린 적이 없어요. 지문에 나와 있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7번에 윗글을 읽은 학생이 다음 내용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거래요. 자, 7번에는 너무 쉬웠어요. 4번이겠죠. 탈취제를 사용하는 방법은 냄새 분자를 산화시킨다, 아니면 분해하는 것과 같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알 수 있고요. 이것을 마에서 언급했던 화학 반응으로 인해 분자 구조가 조금만 달라져도 냄새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진술과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역시나 또 어휘 문제가 나왔죠. 자, 문맥상 기억의 뭐뭐까지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의미가 일반적으로 뭐뭐까지는 동작이나 상태 따위의 범위의 한계를 나타낸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인가요? 5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국어 노트는 잘 쓰고 계시죠? 제가 한번 날짜를 잡아서 여러분들의 교재를 검사를 할 거예요. 검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혼내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학습을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은 가질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에 오늘은 자 이제 현대 시가를 좀 끝내봤고요. 자, 6강 내용이고, 자 이제 드디어 고전 시가가 들어갔어요. 쌤이 가끔 말했던 것 같은데요. 문학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고 그 문학 중에 현대 문학과 고전 문학이 있어요. 고전 문학이라고 한다면 뭐를 말했죠? 개화기 이전의 문학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고전 문학이 훨씬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주로 이제 고2 때 진행을 하는데 해석이 안 돼요. 고어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영어처럼 뭐 밑에 그 교재 작품 밑에다가 막 해석을 쓴다든가 이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귀찮아요. 그리고 학습량이 늘어나요. 가뜩이나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과목들의 학습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발목을 잡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학원이라든가 학교에서 주요 작품이라고 설명해주는 작품들이 있다고 한다면 쌤이 뭐라고 했어요? 노트 한 권을 사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작품 하나하나를 본인 걸로 만들어 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시조를 좀 볼게요. 자, 뭐 일반적으로 시조한다면 시조는 고려 중엽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조선 후기까지 쓰여진 시를 시조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개화기 이전이니까 고시조라고 한다. 그리고 시조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시조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시조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를 가지고 있어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형시다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쭉 갈게요. 어차피 시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굳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고 교재에 나와 있는 걸로 체크만 한번 해볼게요. 자, 신흥사대부라고 한다면 양반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경기체가라고 하는 시가 있었어요. 자, 이 시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유교적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고려 말에 완성을 한 시 형태를 말하는데, 엄밀히 말한다고 한다면 고시조가 형성된 시기는 고려 중엽부터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려 말 정도에 들어와서 어떤 그 형태라든가 방식이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형식. 일반적으로 자 3장 6구 45장 내외를 쓰고요. 이렇게 석줄이 있다고 한다면 얘를 뭐라고 해? 초장.
얘를 중장, 얘를 종장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허리를 자르게 되면 6개의 구절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게 되면 각 장마다 4덩어리씩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뭘한다? 주로 사음보를 쓴다. 그리고 이 각 하나의 음보마다 3글자, 4글자 아니면 4글자, 4글자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만들어 준다는 거였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3장 6구 45단 예배를 쓴다. 그 다음에 사음보를 쓴다. 그리고 3글자, 4글자 아니면 4글자, 4글자를 쓴다. 제일 중요한 건 종장 첫 음보의 글자 수를 3음절로 고정을 시켜야 돼요. 어디였죠? 종장이 여기였고 여기죠. 종장의 첫 덩어리를 항상 시조라고 한다면 3글자로 픽스를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 쉬워요. 자, 주로 일반적으로 유교를 담은 내용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기녀들을 중심으로, 기녀는 일반적으로 기생을 말할 수 있고요. 남녀 간의 어떤 애정이라던가 이별을 다룬 작품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흘러갈 때마다 자, 서민들이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배층에 대한 어떤 비판 같은 것들을 담은 시들이 많았다는 거죠. 정리하면 유교, 그 다음에 어떤 남녀 간의 애정, 그 다음에 지배층에 대한 풍자,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시조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평시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시조, 그리고 조선 후기에 이르면 사설시조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로 어떤 유교 같은 것들을 많이 다뤘고요. 뭐 춤 같은 것들. 그다음에 시간이 좀 흘러가서 어시조에는 뭐 기녀들이 창작을 했기 때문에 남녀간의 애정 같은 것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민들이 쓰는 시기 때문에 자, 어떤 지배층에 대한 어떤 풍자, 해악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형식상 분류하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평시조는 딱 3장 이 형태를 떠올리시면 돼요. 어시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초장, 중장, 종장 중에 한 장을 길게 늘어 쓴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설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아예 파괴된 건 아닌데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형태를 좀 많이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연시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이렇게 좀 크게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초장, 중장, 종장을 한 수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시를 보게 되면 바로 또 밑에 또 한 수가 나오고요. 또 한 수가 나와요. 이렇게 수가 연달아 있는 것들을 연시조라고 해요. 이따 우리 배워볼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비교를 보시면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평시조라고 한다면 시기상으로 봤을 때 초반에 고려 중에 발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후반에 조선 중기 이후 주로 활동했던 때가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주로 자, 양반 계층이 썼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자, 평민들. 그리고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 양반들이 주로 썼기 때문에 뭐 유교적 이념이 좀 약간 무거운 내용들이 많고요. 사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민들의 어떤 삶, 지배층에 대한 풍자가 좀 많았죠.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정리 한번 해놓으시고요. 자, 시조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자, 내용적인 부분에서 처음에는 어떤 유교라던가 아니면 어떤 춤 같은 것들을 주로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나왔던 시 형태이기 때문에 평시조라고 하고 작가층은 주로 양반들이었고 주로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나라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주로 말했고 그다음에 아니면 유교와 관련된 것들을 주로 노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 전기를 좀 보시게 되면 자, 기녀들이 작가층에 합류를 하면서 아까 우리 배웠죠, 그죠? 남녀간의 어떤 애정이라던가 이별 등을 노래하는 것들도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여전히 어떤 유교라던가 아니면 충 이런 것들은 계속 흘러나왔는데 이슈가 기녀들이 작가층에 합류하면서 애정과 이별을 다루는 것도 나왔고, 오케이? 그다음에 백성들을 가르치는, 훈계하는 목적의 어떤 윤리적인 내용을 담은 것도 나왔어요. 후기에 이르게 되면 제일 외우기가 쉬워요. 자, 서민들이 주로 썼던 시가 사설시조였기 때문에 어떤 서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삶, 일반적인 삶, 그리고 풍자, 그리고 사설시조의 등장, 서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정리하게 되면 조선 후기 때에는 서민들이 주로 작품을 썼어. 그런 작품을 뭐라고 해? 사설시조라고 해. 그러니까 서민들이 쓰다 보니까 형식은 꽤나 자유로울 거야. 그리고 내용은 자, 그들의 어떤 일반적인 삶과 그다음에 어떤 뭐 지배계층에 대한 문제가 많았던 시기니까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짧아요. 자, 빨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신에 여기 나오는 시조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윤선도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옆에 견회요라고 써놓으시고요. 이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페이지 남아있는 가라는 시가 견회요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 견회요는 기본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견회라는 말이 마음을 달래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진짜 많이 나와요. 마음을 달래다, 위로하다. 그리고 이 견회요는 연시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중에 사수예요. 이따가 실전 문제 3번 파트에서 전체 내용을 배울 거예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윤선도가 어떤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유랑을 떠났어요. 유배. 유배를 떠나서 그곳에서 시를 쓴 거죠. 자, 일단 말이 좀 어려운데 좀 몇 번 보다 보면 고어들도 조금 쉽게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자, 매는 길고 물은 멀고 자, 산도 길고 물도 멀대요. 그다음에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하고. 자, 어버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부모님이죠. 자, 어버이를 그리워한다. 키워드가 나와버렸어요. 자,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어떠하다? 많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떠오르죠. 윤선도가 유배를 갔기 때문에 산은 길어 보이고 물은 또 멀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부모 곁을 떠나기 때문에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슬프겠죠. 그런데 밑에 종장 볼게요. 어디서 왜 기러기는 울고 가나니? 이런 상황에 화자가 하늘을 봤는데 기러기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화자가 지금 슬프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감정들을 기러기한테 집어넣어 버렸죠. 그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정이입이라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시 장르가 시조니까 일단은 유교를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유교 중에 뭐를 다루고 있어요? 효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계 시를 볼게요. 이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아요. 사육신 중에 한 분이셨고요. 사육신은 뭔지 아시죠? 단종을 지지하다가 단종이 유배를 떠나버렸죠. 그죠?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사육신들은 굉장히 슬펐겠죠. 물론 죽음도 맞이했지만. 방 안에 켜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기에 방 안에 켜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기에 일단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런 것들이 초라고 본다면 이렇게 초가 타고 있죠. 그죠? 하지만 보면 이렇게 촛농이 계속 흐를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뭐로 봤어요? 눈물로 본 거죠. 방 안에 켜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할기에 누구랑 이별했죠? 단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느냐. 속이 타는 줄 모르 그만큼 너무 아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저 촛불도 나와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른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나중에 이 시를 만나게 되면 모셨던 단종에 대한 단종의 유배를 떠났고요. 단종에 대한 어떤 충이라던가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걔랑 이 시도 너무 잘 나와요.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하님. 이화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백꽃 잎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봄이란 계절에. 벚꽃이 떨어질 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님과 이별을 했대요. 또 이별이야.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낙엽에 떨어지는 이 계절에 그 사람도 날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다음에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놈에 이 외로운 꿈을 뭘 말할까요?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천리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거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잴 수 있어 천리를. 따라서 어떤 마음의 거리 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천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만나기에는 좀 힘들겠죠. 그죠?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 세 시의 공통점을 본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건 모의고사 문제예요. 수능 중에 나왔던 문제고요.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공통점이라든가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셋 다 봤을 때 임의 부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버이의 부재. 부재라는 말은 계시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정답이 쉽게 나올 거예요.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일단은 정답은 5번이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나에서 겉과 속을 대비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세태를 풍자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지만 나의 화자는 초가 겉으로 촛농이 떨어지고 속으로 심지가 타 들어간다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속도 타 들어간다는 심경을 드러내고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겉과 속이 다른 어떤 세태, 세상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3번에 보기를 보시게 되면 얘 되게 중요해요. 정말로 잘 나오는 시고요.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젊은 여인이 남편을 사모하는 형식으로, 사랑하는 형식으로 노래한 송미인곡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두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문답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보기는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독백 부분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자, 문제를 좀 보시게 되면 정답은 1번이겠죠. 다와 보기는 모두 대화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를 볼까요? 자, 이와 후 흩뿌릴지, 자, 울며 잡고 이별하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자, 예를 보게 되면, 자, 누군가 듣는 사람이 있나요? 혼잣말을 하고 있죠. 독백체를 주로 쓰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 부분은 뭐 대화체 전문이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화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자, 다와 보기는 모두 대화체를 쓰고 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다음에 4번을 실전 문제를 볼게요. 자, 황진이 시조에 황진이 같은 경우에는, 자, 전에 제가 수도 말씀드렸죠. 기존의 양반의 어떤 딸내미였는데 집이 몰락하는 바람에 기생 생활을 했고요. 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그 문학적으로 뛰어난 감각이 있던 분이라서 기생 생활을 하시면서 일단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당시의 기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의 연예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를 창작하는 거에 대해서 무리가 별로 없었어요.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 하는 건 겨울이죠, 그죠? 겨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밤이 되게 길어요. 그리고 밤이라는 시간은 이성의 시간인가요? 아니면 정서의 시간인가요? 그렇죠. 정서가 조금 더 강한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고 싶다고 하는 건, 예를 들면 그리움이라고 했을 때 이만큼이 된다고 하면 이거를 베어내고 싶대요. 그러면 짧아지니까 그리움이 떨어지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춘풍 이불 아래 감추어 놨다가 어론님, 내가 그리워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이어든, 이 숨겨놨던 시간을, 예를 들면, 자, 어론님 오신 날 밤이어든, 뭐 시간이 이 정도 있다고 한다면 내 그리움의 시간을 더 보태가지고, 자, 더 길게 사랑하는 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소리겠죠, 그죠? 따라서 자, 임에 대한 그리움 등을 표현하고 있는 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를 다음에 만나게 되면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근데 뭐 한 허리를 베어냈다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자, 눈에 보이게 만들어뒀다는 거죠. 그다음에 개랑의 시조는 아까 했었어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보시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백꽃이 흩날리던 때에, 자, 손을 손잡고 울며 불며 이별한 임, 추풍 낙엽에, 자,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 한옴에, 천리 머나먼 곳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따라서 외롭다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정서를 직설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고요. 자, 홍랑의 이 시조 역시 굉장히 유명하고요. 되게 단순해요. 자, 맷버들은 버드나무 가지예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자, 보내노라 님에게, 자, 도치를 쓰고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자, 님이요, 제가 보내는 이 버드나무 가지를 받으시거든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밤비에 그 버드나무 가지에 새잎이 나거든 나로 여겨주세요. 따라서 얘도 뭡니까? 임에 대한 어떤 변함없는 사랑, 그리움 등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이 시 세 마리를 보게 되면 역시나 또 어떤 부재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그럼 볼까요? 가하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바로 나오네요.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 다음에 5번을 보시게 되면 보기를, 자, 참 좋아요. 가하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자, 5번이겠죠? 다는 새 잎을 활용하여 임을 기다리다가 원망을 품게 됐대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새 잎이 나거든 나로 여겨주세요. 이 임에 대한 어떤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웬 원망? 6번의 정답은 3번이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디귿을 한번 볼까요?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옴에, 자, 본인의 어떤 외로운 정서를, 자,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죠? 따라서, 자, 반어라고 하는 건 속마음과 표현을 반대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파트예요. 견해요. 자, 아까 제가 견해가 뭐라고 그랬죠? 마음을 달래다. 왜 마음을 달래요? 이 시를 지은 작가가 누구라고요? 윤선도. 윤선도는 어디를 떠났어? 유배를 떠났어. 그리고 늘 뭐를 걱정할까?
충신이기 때문에 자 어버이라던가 임금을 걱정할 거야. 그러면서 자 당장은 뭔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의 마음을 달래는 작품을 썼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자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자 외다 하나 자 슬프거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그르다 하나 잘못됐다 하나 자 내 몸에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내가 할 일만 닦고 닦으면 된다. 따라서 이 사람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으니까 타협을 안 하겠죠. 불이랑. 그러니까 간신들이 자 말이 안 통하니까 뭐를 하기 시작해요? 모함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귀가 얇은 왕들은 그런 어떤 모함 때문에 충신들을 많이 유배를 보냈어요. 자, 그 밖에 연남은 일이야. 그 밖에 할 일이야. 남은 일이야. 자, 분별할 줄 이시랴. 분별이라고 한 건 근심이에요. 근심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내 신념만 지키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시랴. 의문문이죠, 그죠? 따라서 서리법을 쓰고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수를 볼게요. 내 일이 망령된 줄 내라 하여 뭘 할 손가.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마음 어리석기도 내가 자 이 마음이 어리석은 것도 다 임금을 위한 것이다. 자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자 이미 헤어붙어서 무슨 말이죠? 자 그 어떤 사람들이 나를 헐뜬다 하더라도 임금님이 분명히 나의 마음이라던가 나의 상황을 헤아려 줄 것이다. 따라서 이 이수는 뭘 말하고 있어요? 임금에 대한 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임금의 심기가 왜 어지럽힐까요? 일단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만큼 굉장히 충성했던 자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추성 진호루 밖에 우러에는 저 시내야. 추성이라고 하는 건 일단 어떤 그 성 이름이고요. 자 지역 이름이라 보시면 돼요. 자 진호루 밖에 우러에는 저 시내야. 울며 흐르는 저 시냇물아. 자 그런데 시냇물이 울 수는 없죠, 그죠? 본인의 감정을 또 집어넣었어요. 뭐? 감정이입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무음홀이라 주야에 흐르느냐 무엇을 하려고 밤낮으로 흐르고 있는 거냐 님 향한 내 뜻을 쫓아 그칠 줄은 모르는가 임을 향한 내 뜻도 너처럼 그칠 줄을 모른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임은 누구예요? 윤선도니까 자 임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그다음 밑에 요거는 아까 해봤던 거예요. 자 어버이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밑에 자 어버이 그릴 줄은 처음부터 알았다마는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처음부터 내가 알았다. 그 다음에 님군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이 만들었다. 나의 운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사고를 어떻게 하냐면 하늘이 정해졌다고 믿었어요.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게 불효인가 하노라. 진실로 임금을 잊게 되면 자 그것이 가장 큰 불효로 여기노라. 따라서 어버이와 누구를? 임금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7번을 좀 보시게 되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정답은 5번이고요. 반어법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았다는 거죠. 중간에 이 영상 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다 체크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보기를 보지 않고 문제를 풀었다고 했을 때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보기가 없어도 문제가 풀린다는 걸 보셔야 돼요. 얘는 2번이겠죠. 내 일이 망령된 줄과 이 마음 어리석기도에는 선비들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는 화자의 좌절감이 드러나 있어요? 아니죠. 같이 볼까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내 일이 망령된 줄 내라 하여 모를 손가. 나는 임금을 걱정하게 했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 참 어리석다. 이 마음 어리석기도 자 님을 위한 탓이다. 임금에 대한 다 충이다라고 말을 했죠. 그럼 그렇다고 봤을 때 자 선비들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는 화자의 좌절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죠. 그리고 또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이 시가 자 연시조였죠, 그죠? 스토리가 이어지는 연시조. 물론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자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자 1수 파트에서 신념을 표현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2수에서 좌절을 표현할까요? 굳이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2번이 정확한 답이로 볼 수 있고요. 9번의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자, 이거 너무 쉬웠어요. 5번. 자, 모두 그리움의 정서가 이입된 존재. 역시나 자, 감정이입을 썼던 작품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자, 공통점이죠. 따라서 그 문제가 또 나와버렸어요. 자, 기억 볼까요? 어딨냐? 자, 시내에다가 자, 시냇물은 흘러갈 때 소리를 내는데 그거를 울음이라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니은 보시게 되면 자 기러기 외기러기가 한 마리 울고 있는데 자 소리내요. 이게 뭔가 그 본능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거를 운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죠? 따라서 감정이입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몇 번? 5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3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주는 자 이거죠, 방학. 근데 다음 주는 수업을 나올 필요도 없고 자 클리닉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그다음에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자 수업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주말에 나올 필요 없겠죠. 자 일단은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코로나가 너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냥 쉬지 마시고요. 자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쉬고 그다음에 자 본인이 뭐 학습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아니면 궁금했던 것들 아니면 모르는 것들 공부해야 될 것들 정리를 해놓으신 다음에 하루 몽땅 쉬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 그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쉬시고 남은 시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건강. 오케이? 자 필요한 내용이 있거나 자 뭔가 좀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곰쌤한테 연락을 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